네, 안녕하세요. 13일의 금요일, 4월 13일, 이미숙의 당당 톡톡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의도 도로에는 벚꽃이 많이 피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벚꽃놀이 시즌이 시작인 것 같은데요. 방송하러 오는 길에 벚꽃 핀 거 보니까 갑자기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꽃이 많이 피었지? 믿기지 못한 순간 봄이 와 있었었는데 저희가 사실 총선 4.12 총선 때문에 돌아보지 못한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총선 끝나고 첫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좋은 음악을 많이 듣는 방송으로 하겠다고 제가 예고를 올렸는데요. 네, 좋은 음악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첫 번째 노래는요, 정말 고마워서 만든 노래 들려드릴게요. 네, 옥상달빛의 노래예요. 정말 고마워서 만든 노래.
정말 고마워서 만든 노래. 옥상 달빛의 노래인데요. 노래 좋죠? 강요해요. 제가 고른 건 다 좋다고 제가 강요하죠. 최근에 이런 노래, 이런 목소리, 이런 풍, 이런 소규모 밴드 노래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인기를 얻었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정신없고 바쁘고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럴 때 듣고 싶은 노래인 것 같은데 예, 오늘 4월 13일인데 어떤 분이 알려주시네요. 선거 때문에 정신없어서 깜빡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라고. 네, 그렇군요. 저도 몰랐는데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네, 그런 날이랍니다. 네, 저는 13일의 금요일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스릴러 영화 한 편 봐야 되겠다. 스트레스 푸는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서운 영화를 봐야지. 네. 어떤 분이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무서운 영화, 스릴러 영화 제가 막상 또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다 시리즈물, 케이블에서 시리즈 이런 거 많이 보니까 장편 영화 이런 거는 잘 모르겠네요. 최근에 보니까 그림 형제라는 시리즈 시작했던데 동화 그림 형제를 스릴러로 만든 건데요. 예, 재밌더라고요. 예, 그 유니스의 당당톡톡은 민중의 소리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는 R2라는 앱을 다운받으면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게 라디오 앱이잖아요, KBS. 채널을 돌리면 네, 민중의 소리 채널이 나와요. 네. 어떤 분이 지금 제 페이스북에 앱을 다운받고 있는데 너무 느리다고 노래 신청하셨는데 그 노래는 좀 뒤쪽에 틀어달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사실 그 4.11 총선이 끝나고 나서 공황 상태에 빠진 분들 많으시죠? 저도 잠시 공황 상태에 빠질 뻔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역시 쉽지 않구나. 네, 그거 좀 실감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사실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을 때 2008년에 2007년 12월 선거였었죠. 12월 19일이었나? 12월 날짜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12월 18일인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멘탈 붕괴가 국민적으로 도대체 누가 찍었냐, 내 주위에 다 안 찍었다고 하던데 누가 찍어서 당선됐냐부터 어떻게 이명박 같은 사람을 당선시킬 수 있냐 이런 걸로 굉장히 날선 공격들을 서로에게 했었죠.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정말 그 좌절하고 분노하는 글들이 넘쳤었는데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사실 촛불이 밝혀졌잖아요. 5월 2일부터 첫 촛불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는 또 갑자기 이제 인터넷 여론이 드디어 우리나라가 깨어있는 시민들이 다 지금 봉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급 전환이 됐었는데 그때도 느꼈던 건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 국민들한테 굉장히 이제 절망하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20대 또 30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보수화됐다.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거를 이제 이 나라의 진보운동은 바뀌어야 한다.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었죠.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이제 사실 좀 과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는 생각이다라고 그런 판단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촛불 때가 되니까 또 금방 그랬던 분들이 또 금방 역시 막 촛불에 굉장히 도취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환상까지 촛불을 너무 이제 과대평가해서 환상까지도 가지게 되는 촛불만 하면 마치 세상이 다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걸 그때 깨달았었는데 물론 촛불은 굉장한 경험이었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새롭게 연구하는 과제로 떠오를 정도로 한국의 2008년 촛불 집회는 역사적인 민주주의 운동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희망을 서로 발견하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아직도 가능성이 있고,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결국엔 깨어있는 시민들이 또 우리 민중들이 우리나라를 지킬 것이다. 이런 이제 위로와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자발적 참여, 그런 시민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바꾸기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분출하는 민중들의 힘을 잘 조직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진보 진영의 미래는 없다. 이런 우리들의 이제 평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총선이 있었고 선거만 있어봐라. 그때부터 기다렸던 거죠. 선거가 오기만을. 그랬는데 기다리기만 한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나타났던 여러 우리의 과제와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런 노력에선 사실 좀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다. 그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사실 뭐 역량의 실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과대평가, 그 촛불이나 이제 또 SNS에서 나타나는 이런 여론만 보고 실제 현장에서 그 전에 열심히 조직하던 현장이나 지역의 조직은 사실 좀 더 안이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해도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선거 막 제가 직접 선거본부에 들어가고 그 민주노동당 시절에 투표 조직할 때 100명, 200명 전화하고 진짜 호소하고 이랬던 거에 비해서 덜한 것 같아요. 당연히 알겠지. 심지어 이명박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다 알겠지.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반성이 많이 되고 그래서 더 다들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성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이거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제 평가를 막 또 여기저기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평가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했잖아요. 근데 최근 SNS나 이제 인터넷 환경 스마트폰 쓰면서 우리가 하루에 이슈가 여러 가지가 밀물처럼 밀려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잖아요. 이슈 전환이 굉장히 빠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화제가 바뀌죠. 그래서 뭐 오늘은 또 어제보다는 좀 더 그 진정된 여론들이 좀 더 냉정한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체 자정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믿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무슨 평가를 뭐 많이 하거나 뭐 다들 평가들 많이 하시길래 저까지 뭐 하나 해서 이도저도 다 귀찮으니까 노래나 듣자 이런 생각으로 오늘은 13일의 금요일을 맞이했고요. 다음 노래 들려드릴게요. 두 번째 노래는 여러분들이 신청하셨는데 두 번째 노래는 듣고 계시죠? 패닉의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 노래 들을게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됐어 이제 내게 됐어 너의 꿈을 다 내놔 그 대신 찬밥을 줄게 니들을 사해달라 하늘에다 밀어 싶었어 깊이 없어 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네가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걸 알라. 조그만 애였을 때부터 하던 말씀, 내가 뭐 하나라도 해보려고 하면 너는 이렇게 말했었지. 그거 내게 어울리지 않아? 도대체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너 같은 애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리부터 정해져 있어. 난 그 콧대를 눌러버리고 싶었지만 내 손으로 꺾어버리고 싶었지만 여전히 바보같이 굳어지며 깊이 내 몸이 가라앉는 걸 느끼는 수밖에 나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언제든 죽을 날이 멀게만 느껴져. 내게 왜 이런 내게 왜 이런 내게 이런 내게 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인생을 내게 돌려줘.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되풀이라는 너의 말을 길을 간다는 눈속임을 처럼 믿었어. 잃어버렸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예, 패닉의 다시 처음부터 다시 노래 들었는데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진보 정당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새로 시작해야 할 거다라는 말이 격하게 공감돼서 신청하셨다네요. 네. 예, 노래 신청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제가 오늘 노래 많이 틀렸다고 해서 네, 멋진 구리님, 네, 한 곡만 해야 될 것 같네요. 노래 신청하신 게 많아서. 네. 이번 선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 시절부터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제 SNS 영향력이 많이 있죠. 그래서 SNS 인구가 많아지고 스마트폰 사용자도 많아지면서, 근데 사실 수도권이 좀 더 영향이 강한 것 같긴 해요. 원래 촛불 집회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것도 보면은 지역 모임은 사실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역에 온라인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적어서 비교적 적긴 하겠지만 없지는 않은데, 지역에서 모이는 거에 큰 매력이랄까?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라인이라는 의미가 지역을 벗어나서 온라인 자유롭게 만나는 거잖아요. 온라인 공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지역 활동 이런 거는 또 생각보다 적고, 그러니까 지역 여론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조금 적고,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SNS만 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세상이 다 투표를 다 할 것 같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비슷비슷한 한 친한 분들끼리 이제 맺고 네트워크를 맺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사실 제가 어저께 버스를 탔는데 아기를 이렇게 매달고 코알라처럼 예, 엄마 2명이 아기를 매달고 버스를 탔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선거 이번에 당 누구 찍었냐 그래서 제가 귀는 쫑긋해가지고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정당들이 너무 많고 어딜 찍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국민 생각 찍었던 거 이러는 거예요. 완전 멘붕이 제가 버스에서 저보다 어려 보이는 엄마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찍은 이유가 아니 국회의원이면 국민 생각 해야지 그러니까 국민 생각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젊은 엄마들인데 엄마 둘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다른 엄마는 우리는 신랑이 너무 귀찮다고 투표하러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원래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자기 혼자 갔다고 그래서 그냥 자기도 안 가려다가 신랑도 안 가는데 자기까지 안 가면 너무한 것 같아서 자기라도 가서 찍고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저는 이제 그 애기 엄마들이 를 탓한다기보다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그 생활에 쫓기다 보면은 사실 다른 이런 SNS나 인터넷 이런 거 접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공중파나 이런 신문은 사실 그런 SNS 여론 같은 걸 보도해주진 않죠. 특히 지금 또 방송 3사 파업 중이어가지고 만나면 좋은 친구를 비롯해서 많은 방송들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명박 MB가 들어서고 나서 언론사부터 갈아치운 게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전략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던 거죠. 저희도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 결국 못 막았고 그 후과는 계속 지금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TV만 보면 선거 장면에 계속 박근혜 나오잖아요. 박근혜 열광하는 아줌마들, 그 지역 주민들 손에 붕대 감고 나와가지고 예, 박근혜 선거였죠 거의. 그런 거 보면 짜증나는데 그것만 계속 보니까 예, 박근혜가 지금 선거를 다 하고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뭐 그리고 굉장히 이제 쇄신하고 이러는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의 이름을 바꾼다는 건 웬만한 결심이 아니죠. 대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쇄신, 그 비대위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투표하자 이런 현수막도 선거대책본부장 박근혜 이름으로 다 걸더라고요. 그 엄청 이제 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거고 사실 그게 이제 효과가 있었던 거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스스로 뭐 진실을 찾고 공정보도 내용을 찾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만 이 국민들에게 그런 노력을 뭐 요구하기에는 사실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 너무 많고 또 이 애기 키우고 집에서 할 일만 하고 이 여력이 없는 국민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애기 엄마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방문을 해봤으면 어떨까. 집집마다 찾아가서 집 밖에 소식을 듣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아이들 이런 집집마다 찾아가는 선거운동.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SNS에서도 보면은 지하철역, 선전전, 피켓팅, 인사. 그거 말고는 후보들이 이제 집집마다 뛰겠지만 나머지 예전에 저희 이제 뭐 당세가 별로 없었을 때 민주노동당도 의원들도 없었을 때 뭐 이럴 때는 막 그 집집마다 찾아가는 선거운동 하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막 찾았었죠. 숨겨져 있는 지지자들 찾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런 걸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때보다 우리 뭐 진보 진영의 어떤 세력들 그리고 뭐 또 의회 진출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역의 그런 지역 조직들과도 관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기반들이 많이 생겨서 그때처럼 정말 집집마다 찾아가고 이러지 않아도 될 수도 있었겠지만 더 할 수 있었는데 더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쉬웠고 그 엄마들 너무 안타까웠고 그 아이들 키우는 거 힘든 거를 힘든 부분을 도와주고 그러겠다고 하는 데가 진보 정당인데 국민선거가 찍다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그 사실 보니까 제
제 동생들 지금 애기 엄마인데 돌 이제 된 애기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자원봉사를 하러 갔어요. 동생네 집에. 동생이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될 수준인데 둘째를 또 임신한 거예요. 임신 초기예요. 그래서 약도 못 먹고 그래서 너무 몸이 힘들었는데 키우는 애기도 지금 돌봐줘야 되는 애기잖아요. 이제 돌 되는 애기인데 그리고 남편은 출장 가고 이런 완전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누가 와서 옆에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줄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제 제가 긴급 투입돼가지고 여담이지만 제가 그 페이스북에 종종 제 조카 사진을 올리는데 가끔 조카는 잘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그런데 어저께 제가 하루 동안 조카를 봐주면서 거의 뭐 조카가 저한테 홀딱 반했죠. 네, 이모한테. 이모인지 뭔지 알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어제 너무 재밌게 놀아줘가지고 조카가 저한테 홀딱 빠졌다는 거. 네, 아무튼 그래서 그 봐주면서 아 진짜 애기 엄마들 너무 힘들구나. 걔가 누구 찍으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제 동생도 통합진보당 당원인데 주변에 친구들도 이제 엄청 카톡으로 계속 투표 점검을 한 거예요. 몸도 아픈데. 근데 다들 안 하려고 하다가 뭐 동생 연락을 받고 갔다거나 투표소가 어딘지도 모른다거나 누구를 찍어야 되냐고 이제 동생한테 물어보거나 이런 친구들이 생긴 거죠. 대부분은 누구 찍어야 될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이런 대부분의 평범한 가정의 주민 또 엄마들, 국민들 이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더 우리가 설득하고 우리의 지지자로 만들 건가 진보 진영에 이게 진짜 과제인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매체, 공중파 또는 기존에 있는 권력들은 사실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기성 보수 세력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더 발빠르게 속속들이 움직이는 사람들만이 그게 우리 힘인데 그렇게 그만큼 우리가 뛰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오늘 틀을 노래가 많기 때문에 다음 노래는 꽃다지의 노래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예, 노래의 꿈 들을게요.
네, 꽃다지의 노래의 꿈. 노래 정말 좋네요. 오늘 베스트 선곡이에요, 다. 그 선거 때문에 선거 이후에 어저께 어떤 분은 페이스북이 파업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페이스북에서 말을 아낀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저도 어제 페이스북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고 늦게 들어갔나? 네. 글을 별로 보지도 또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떤 채팅창에 한 분이 입이 무거워진 하루였다.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서. 네, 그럴 때는 무거운 말 안 하시는 게 낫겠죠. 스스로도 걱정되면. 저도 뭐 한마디 할까 말까 하다가 말았어요.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보니까 이제 김용민 씨 이 사건이나 이렇게 보면 쭉 보면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인데 우리한테 좀 부족한 것 중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는 사실 전쟁이잖아요. 전쟁인데 그 어떤 분이 평가하는 거 보니까 김용민 그 막말 파문 요구와 관련해서 우리 쪽의 부녀, 우리는 이에 대한 찬반이 1대1 부녀를 만들었는데 저쪽의 표는 결집하는 효과를 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건데 보면은 전쟁 중인데 이제 저쪽에서 이 이슈를 터뜨리는 거에 대해서 이쪽 진영은 굉장히 논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 진영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이제 우리 스스로 이게 완전히 100% 수용이 되고 납득이 돼야 뭔가 이렇게 객관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순결, 무결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는 뭐 진보가 유한락스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도 그 얘기 듣고 빵 터졌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보니까 내부의 논란이 많이 생기죠. 저쪽은 이제 하나로 결집되고 그런 면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집하는 거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보수 진영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권을 해왔겠죠.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권력의 맛이 어떤지 아는데 그걸 놓치려고 하겠나. 그런 면에서 저도 사실 이번 선거가 기대는 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총선 전에 150석이 안 될 것 같다. 과반이 야권 연대가 이런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와 근거가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바꾸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거는 사실 또 많이 부족했던 거고 그런 고민이 좀 되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 교섭단체가 안 된 게 이제 아쉬운데 13석은 사실 그 전에 없던 의석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뭐 냉정한 평가들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잘한 게 어떤 게 잘한 거고 부족한 게 어떤 게 부족한 건지 평가를 하고 다음 대안을 세워야 돼서 지나친 좌절과 냉소는 제가 볼 때 지금은 뭐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고 그래서 다들 어제 자중하시는 분들 자중하시고 오늘 뭐 이렇게 뭔가 이런저런 평가들 보시면서 자기 생각들 정리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바른 투표하셨다고 사랑합니다. 네, 저도 투표했어요. 맞다. 내가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저 자랑해야 되는데 제가 투표를 했습니다. 다 투표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라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투표권이 없다. 이런 분도 계시고 투표권은 있다. 피선거권은 없는데 선거권은 있다. 이런 분이 계신 거예요. 변호사분들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내심 포기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날 이제 선거일날 다들 막 트위터나 이런 거 보니까 인증샷 올리고 그러니까 너무 부럽고 투표 동료하다가 만화가 강풀 씨가 무슨 선관위 주소를 링크해서 올렸더라고요. 투표소 검색하는 거를. 못 막는 감 찔러나 본다고 그냥 한번 검색해봤어요. 근데 제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투표소랑.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선관위에 전화를 했죠. 확인을 해보려고. 제가 지금 아직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서 예전에 살던 집으로 주소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보물이 갔으면 그쪽으로 갔을 텐데 확인해보려고 선관위 전화했는데 계속 선관위 전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통화 중이라고 대기도 아니고 그냥 끊어지더라고요. 진짜 몇 번 전화하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좀 다혈질인데 열이 받아가지고
씩씩대다가 일단 옷을 챙겨 입고 나왔죠. 투표소로 일단 갔죠. 그래가지고 혹시나 있으면 투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버스 타고 투표소에 도착했는데 그 학생들이 자원봉사하는 학생들이 막 어서 오시라고 인사하더라고요. 예, 기분 좋게 인사 받고 신분증 딱 내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무슨 면접 보는 것 같이. 그래서 떨리는 중에 신분증을 냈는데 제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와, 제가 뭐 물건 훔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그래서 딴소리 할까봐 빨리 사인하고, 예, 그 직원이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네, 사인하고 가가지고 투표 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했죠. 예. 제가 태어나서 투표 여러 번 해봤지만 이렇게 스릴 넘치고 뭔가 감사하고 축하 많이 받은 투표는 처음인 것 같아요. 투표권 정말 소중합니다. 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행유예라도 투표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예, 여러분, 예, 잊지 마세요. 네.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이번에는 듣고 계시나요? 신청하신 분,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노래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로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어디로든 갈 수 있는 튼튼한 집으로 나를 원하는 곳으로 헤엄치네. 돈이 없는 사람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나는 또다시 바다를 가보네. 몇만 원이 없는 서울의 꽃등심 뭔가 또 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는 나의 그동안 내가 지켜온 수많은 가족들의 저녁 식사 네,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와 루시드폴의 고등어, 예, 같이 이어서 들었어요. 주옥 같은 선곡들입니다. 오늘은 힐링 방송이에요. 다들 치유가 되는 노래를 듣고 계시는데요. 노래들, 정말 좋은 노래들 많이 신청해 주시네요. 신청곡들이 정말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말은 적게 하고 노래를 끝날 때까지 계속 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저께 선거 결과 나오고 나서 인터넷에 이런 얘기 돌더라고요. 명량해전 얘기요. 유승신 장군이 했던 얘기. 이제 대개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한거에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비록 전선은 적지만 제가 죽지 않는 한 감히 적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13척 대 133척의 싸움을 이긴 이야기죠. 유승신 장군 전선 12척이 있다고 했는데 한 척이 더 있었다. 그 얘기도 어떤 분이 올리셨던데 그래서 총 13척이었다.
그 얘기를 이제 빗대어서 통합진보당의 13명의 국회의원이 어, 있, 있으니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싸움을 해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우리는 그럼 13척의 배는 있으니 이순신 장군님만 있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네, 어떤 분이 이순신 장군이 될지 이 야권연대를 하더라도 이것이 더 화학적 결합이 되려면 야권연대 과정에 많은 뭐 불복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야권연대 훼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보다 더 화학적 결합이 되려면 이 좀 더 이렇게 사령탑을 좀 튼튼히 세우고 사실 보면은 이제 그 선거라는 게 박근혜도 좀 박근혜가 있었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는 자기 일처럼 뛰고자 하는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번 야권연대에서도 그런 상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게 좀 아쉽고, 네, 안타깝죠. 네, 오늘 힐링 방송, 예, 유미숙의 당당톡톡 매주 금요일 1시부터 2시까지 하고 있고요. 오늘 어마어마한 신청곡들을 많이 받아서 다음 노래에서 들을게요. G.O.D의 촛불 하나.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하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고 고만한 걸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할 거구나 뿐인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만일에 나아질 것 같지 않나 내 꿈을 해.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주저앉으면 안 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가변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이뤄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긴지 마라. 그리고 울 마라. 지고 힘들 땐 내 얘기해.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너에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작은 촛불 하나 하지만 뭐 하나. 촛불 하나 끈다고 촛불 다른 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고 비치는 나의 눈빛. 그 빛이 향해서 저 빛이 향해서 날고 싶어도 너무나 날 기쁘게. 난 그렇지 않나. 상이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 뻔하나.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너 다른 저 하나가 물들 있기에 불을 밝히는 촛불이 두 개가 되고 촛불 비추고 나는 촛불 쫓아고 세 개가 되고 내가 들고 또 사라져가고. 지고 힘들 땐내 얘기해.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이렇게 아무도 없어 마침내 우리를 해냈어. 누구만은 나의 어렵던 일이었어. 사실이었어. 참이 들었어.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고 이제 너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 너도 할 수 있어. 지고 힘들 땐내 얘기해.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내가 나의 손 잡아줄게. 지고 힘들 땐내 얘기해.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나의 손 잡아줄게. 지고 힘들 땐내 얘기해.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언제나 내가 네, G.O.D의 촛불 하나. 예,
신청해주신 분 듣고 계신가요? 네. 오늘 좋은 음악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음악 방송을 하겠다고 제가 페이스북에 예고를 올렸는데요. 어떻게 위로가 좀 되셨나요? 다들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밤 방송이 아닌 게 다행이다 이런 얘기 하시네요. 혼자 소주 홀짝거리며 방송 들었으면 100% 울었을 거다 하는데요. 울지 말고 우리 냉소와 좌절을 걷어내고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오다 보니까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벚꽃이 많이 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도 운동화 신고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이어폰 꽂고 봄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서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네. 걷는 게 별게 아닌데 핸드폰 내려놓고 산책이라도 한번 하고 오니까 시장 골목의 사람들 시끌시끌한 모습 또 아이들 이렇게 사람들 얼굴 보니까 일상은 똑같이 또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되시면 여의도에 오셔서 산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령할 계획도 좀 더 세워보고 반드시 언젠가 점령하겠다는 각오를 다스리면서 벚꽃 구경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 노래는 여기 구름님이 신청하신 노래 채팅창에 안 잘랐어요 노래. 남자답게 사는 법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더 힘찬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